안녕하십니까. 이투스의 수학영역이 주영 선생님입니다. 자, 드디어 2020 학년도 고3 9월 평가원 시험이 드디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험 보느라고 고생한 우리 둥이들, 우리 친구들, 정말 수고 많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잘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아마 좀 잘 본 친구들도 있고 아직 마음이 아픈 친구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아무래도 지금 시기가 시기니만큼 좀 잘 본 친구들은 사실 선생님이 걱정을 안 해요. 왜냐면 점수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스스로도 충분한 에너지들을 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할 거거든. 근데 이제 좀 마음이 불안해지는 친구들, 못 봐서 너무 속상한 친구들, 선생님이 또 빠르게 멘탈을 잡아줘야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도 오늘 일단 해설 강의를 좀 들어야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지 못한 문제들 아니었다라는 거 스스로 좀 느껴야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도 오늘 시험지가 뜸과 동시에 막 문제 풀고 해설 강의 찍고 오늘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총평도 역시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 조금 서둘러서 지금 해설 강의 하느라고도 굉장히 사실 힘들어 보이지 않나요? 힘든데 총평도 조금 이런 친구들의 멘탈을 잡아주기 위해서 오늘 한번 힘든 시간 한번 내어봤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해설 강의 찍는다고 왜 우리 이트스 친구들도 많이 볼 것 같아가지고 보여요? 오늘 나 안 꽂다 핀도 꽂았어. 이거 아이유 핀이라 그러던데 괜찮습니까? 근데 아침에는 되게 이렇게 막 반짝반짝 예뻤거든. 막 머리도 이렇게. 근데 선생님도 가요 문제 풀고 해설 찍고 막 그랬더니 그러니까요. 아침에 괜찮았는데 일찍 총평을 먼저 찍을 걸 그랬나 봐. 근데 문제를 풀어야 찍으니까. 그치? 굉장히 지금 약간은 이제 초췌한 모습인데 그래요, 여러분. 이게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 신경 쓸 거잖아. 수능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다 신경 쓸 거잖아요. 그죠? 일단 중요한 건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왔고 나의 부족한 점이 무엇이었고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정말 냉철하게 분석하는 시간을 갖고 이 분석을 통해서 나를 좀 변화시켜 간다라는 거. 그게 이 9월 평가원의 가장 큰 목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오늘 본 시험이죠. 가형, 나형, 예상 등급 컷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시 봐야 되는 문제들 그리고 어떻게 출제됐는지 선생님이랑 한번 편안하게 오늘만큼은 정말 편안하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예상 등급 컷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가형 예상 등급 컷이 1등급 컷이 92점 정도, 2등급 84, 3등급 77, 4등급 68, 5등급 56 이렇게 예상 등급 컷 보이고 있습니다. 나형의 경우는요. 1등급 88, 2등급 80, 3등급 68 4등급 밑으로는 우리 문과 친구들 어떡하지? 수학 안 버리면 안 될까? 선생님이 여기 있는 친구들 금방 여기까지 올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30일만 줘도 나 여기서 여기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요. 4등급 컷 50, 5등급 컷 29점이라는 이런 예상 등급 컷. 선생님이 이제 일단 선생님 이투스 선생님이니까 이투스 예상 등급 컷을 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등급 컷 보니까 어때요? 저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나는 생각보다 어려웠는데 라는 친구들도 그런 반응을 보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봐줘야 될 게 뭐냐면 선생님 이렇게 봤을 때 등급들 사이에 특히 우리 지금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 등급들 사이에 점수가 굉장히 예쁘게 퍼져 있지 않나요? 무슨 마치 절대평가 느낌과 같이 그지? 90점대, 80점대, 70점, 60점, 50점 굉장히 고르게 잘 분포가 돼 있다라는 거 요거 지금 살짝 눈여겨봐 주시고 일단 전체적인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봤을 때요. 일단 가나형 모두 작년 수능 올해 6월 평가원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쉬웠거나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서 막 분노하는 친구들 아직 끄지 마세요. 또 막 화가 나고 나는 어려웠는데 무슨 소리냐고 막 이런 친구들 얘기는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야. 그치? 두 번째 이번에도 역시요. 킬러 문항은 난이도가 살짝 하향 그죠? 내려왔고요. 중킬러는 역시나 어려웠습니다. 선생님이 이 얘기 작년부터 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죠? 6월에도 했던 거 기억하고 킬러의 난이도를 조금 내리고 중간 번호 때
이제는 3점짜리 문제들도 이렇게 원래 3점은 훅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나가기는 하는데 훅 요 속도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 어떤 얘기 하고 있는지 알지? 예. 예,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중간 번호 때 문제들 난이도가 여전히 어렵고 킬러 난이도가 내려갔다. 선생님이 6월에도 그랬고 작년 수능에도 그랬고 이 난이도가 계속 유지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봤다시피 공부를 한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을 이 한두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잘 점수가 분포되어 있는 예쁘게 점수들이 보이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문제 틀렸다고 등급이 떨어지고 두 문제 그 다음 등급 떨어지고 두 문제 가지고 두 등급 차이 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그러니까 제일 불평불만이 적어요. 이렇게 출제가 되었을 때. 우리 왜 예전에 킬러가 막 미친 듯이 어렵고 나머지 문제가 너무 쉬웠을 때는 그랬잖아. 96 1등급, 92 2등급, 88 3등급. 찍어서 맞춰도 등급이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었던. 그런 시험은 되게 학생들을 제대로 공부하고 안 하고를 평가할 수 없는 시험이다. 되게 불평불만이 많았거든. 사실 나도 선생님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킬러는 조금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고 중간대 문제 난이도를 높이니 아무래도 이 등급대별로 이 점수가 적절한 폭으로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계속 수능까지도 이 분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치만 이제 킬러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던데요? 또 막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킬러 난이도가 떨어졌다라는 건 옛날에 나왔었던 킬러 문제들, 그러니까 흔히 21번 문제 싹 놓고 비교, 30번 문제 싹 놓고 비교했을 때 이들끼리는 그치 조금 난이도가 하향이 조정이 됐다는 거고, 전체적인 문제를 봤을 때 가장 어려운 문제 번호로 역시나 30번 문제가 출제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계산이 복잡한 문제가 많았어요. 이번에는. 그치?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선생님은 나는 별로 이런 시험 좋아하지 않아요. 수업할 때 수업 들어본 친구들은 알잖아. 그치? 선생님은 계산이 더러운 문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아이디어적인 거, 그런 문제를 좋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계산이 복잡한 문제가 많았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떤 상황을 만드냐면 선생님이 첫 줄에 그랬잖아. 작년 수능이나 올해 6월 평가원과 비슷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킬러가 하향 조정되고 중킬러가 좀 올라갔다라고 또 역시 얘기했어요. 이거 마찬가지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계산이 복잡한 문제가 많으면서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냐면 일단 3점짜리나 당연히 맞아야 되는 4점짜리 문제에서도 실수 유발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산 숫자들이 막 복잡하게 가다 보니 왜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계산 복잡하게 나오면 맨날 뭐라 그래? 모의고사 풀다가. 이거는 수능 유형이 아니라고. 그치? 이거는 수능 관련 문제가 아니라고. 막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하잖아. 그렇다 보니까 계산이 조금 복잡해지면 내가 풀고 있는 풀이에 확신을 못 갖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중간까지 갔다가 숫자가 조금 크거나 복잡하면 자꾸 다시 검토를 하는. 그러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어떻게 많이 소요가 되죠. 따라서 킬러는 사실 조금 고민해보면 맞출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치? 계산하는 데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여 그만큼 생각하는 시간이 좀 줄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이 복잡해버리면 아무래도 중하위권 친구들은 굉장히 힘들죠. 아무래도. 그치? 왜냐면 정확하게 확신을 갖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에서 그렇지 못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문항 형태, 당황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형 21번 문제 이번에 기하 벡터 관련 문제가 나왔죠. 그 선생님도 21번에 기하 벡터 관련 문제 나온 거 거의 그것도 9월에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등장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마 지금 막 매스컴에서 시험이 쉬웠다, 비슷했다라는 이야기로 상처받고 있는 친구들. 나는 전혀 쉽지 않았는데 그럼 나는 이제까지 헛공부를 한 것일까? 라는 그런 눈물을 흘리고 있을 친구들 일단 눈물부터 닦고요. 네, 맞아요. 이런 계산이 복잡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문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이번 시험이야말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들의 각각의 최종 난이도가 아니라 오타네요.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달랐을 겁니다.
각자 그 자기 등급대에 따라서 달랐을 거라고. 그러니까 하위권인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웠을 그런 시험도 충분히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 특히 이제 우리 상위권 친구들. 선생님, 상위권 친구들은 사실 쉬웠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 9월 쉬운데 수능도 이렇게 나올까요? 그거 모르는 일이에요. 모르는 일입니다. 그지? 이렇게 계속 쉬울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지? 선생님, 그럼 수능에도 이렇게 계산 개도롭게 나오나요? 그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선생님은 수능은 이제 평가원 시험보다는 계산이 그래도 좀 깔끔하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무조건 맹신하고 갈 일은 아닙니다. 계산이 복잡했을 때도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심리적 압박을 견뎌내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생각으로 공부를 좀 해주면 좋겠느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여러분. 어떤 난이도로 문제가 나오든, 계산이 복잡한 문제가 나오든, 쉬운 문제가 나오든, 좌우지간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그 심리적 압박을 이겨내고 내가 배운 모든 것들을 잘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힘, 실력, 진정한 실력을 만들어야 돼요. 남은 시간 동안. 선생님, 그게 남은 시간 동안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 안 한 거 아니잖아요. 9월 점수 조금 안 나왔다고 해서 내 공부가 다 0 된 거 아니거든. 그동안 공부 어쨌든 해왔고 남은 시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시간들 여러분들이 정말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마무리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부를 좀 해주면 좋겠어요. 특히나 중하위권 친구들, 아까 나형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4, 5등급 대 친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3등급대로 만들 수 있기에는 시간 정말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대신에 이 친구들의 특징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선생님의 모든 커리를 따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5등급 대 친구가 3등급 만들고 싶어. 그런데 선생님의 개념도 듣고 기출도 듣고 막 파이널도 듣고 모의고사도 풀고 다 할 수는 없어. 괜히 이거는 욕심만 부렸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 그러니까 지금보다 크게 발전하지 않고 뭔가 마음만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래서 조금 선생님과 상담한 후에 딱 이 남은 시간 동안 봐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딱 선택하시고 그 부분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선생님이 당부하고 싶은 건 이제 킬러 난이도가 조금 내려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재수생, N수생 친구들은 조금 덜한데 우리 현역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러니까 왜 너무 이게 귀에 박힌 거야. 야, 20에 30 빼고도 다 맞으면 1등급이야. 이게 너무 박혀가지고 그냥 2130은 제끼고 가는 거지 그냥. 근데 여러분 3점짜리나 아니면 4점 앞에서 계산이 복잡하게 나와서 말려버리면 걔 말고도 더 틀릴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치?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오히려 2130 내가 풀었는데 특히 나형 21번 같은 경우 조금 공부한 친구들은 쉽게 맞출 수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 이제는 무조건 2130이라고 해서 패스하는 습관은 좀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제는 안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좀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선생님이 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번 9월 평가 문제들 중에서 좀 짚고 갔으면 좋겠다.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가치가 있는 문항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문항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가형 15번, 17번, 19번, 21, 28, 29번 문제들은 요 문제들만큼은 무조건 확실하게 공부를 좀 해두고 갔으면 좋겠고요. 나형도 역시 18, 19, 21, 28, 29, 30. 그러니까 21번, 30번 들어서 뭐야 선생님 막 킬러도 다 시켜 아니라니까. 여러분 진짜 들으면 아주 노베이스 현재 노베이스인 친구들 아니고는요 다 이해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해가 안 된다라면 선생님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꼭 건너뛰지 마시고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수학 공부라고 하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풀이처럼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풀면 얼마나 그치 좋겠어. 그치만 선생님은 늘 항상 선생님의 풀이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직접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풀이법에 좀 집중을 하거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왜 개인기 문제 풀 때 다양하게 보여줬었잖아. 역시나 해설 역시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러니까 이 문제 이렇게 푸는구나 이게 끝이 아니라 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왜 이 문제는 이런 아이디어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충분하게 해주기 때문에 중간과정 생략 안 하잖아요. 선생님 왜 갑자기 저게 저렇게 돼요? 라는 질문 우리는 거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역시나 설명해놨으니까 9월 평가원 문제들 중에서도 이 문제들은 반드시 꼭
복습하고 씹어 먹고 가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오늘 아침 되게 일찍 나왔어요. 지금 굉장히 피곤한데 근데 오늘은 또 이제 끝나고 우리 인스타 라방도 하기로 해가지고 지금 오늘 굉장히 힘든데 오늘 헛소리 하지 않을까. 오늘도 살짝 좀 약간 TCC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이지 원래 그래요. 선생님이 많이 힘들면 말을 잘하더라고요. 자, 아침에 오는데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보고 이게 나 오늘 요거 얘기해야 되겠다 생각이 딱 들었는데 우리 이순신 장군님 알죠? 우리 이순신 장군님께서 명량해전에서 그쵸? 임금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 합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군함이 남아 있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니? 이 멘트? 그치? 그것도 어떤 얘기예요? 그렇지. 필생즉사, 그죠?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고, 그지? 필사즉생,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산다. 완전 뭐 이수신 장군 명언 제조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지?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는요, 이런 마음으로 남은 시간 보내야 돼요. 편안한 마음으로 남은 시간 보내면 안 돼요. 우리 역전하고 싶다면, 그러니까 이 점수 유지하고 싶다면이 아니라 내가 정말 역전하고 싶다면 우리 올해 시작 초에 느꼈던 그 마음 있잖아. 그 마음의 결과를 남은 시간 동안 내고 싶다면, 그치, 마지막까지 긴장 푸지 마시고 끝까지 힘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또 준비를 했죠. JDS 월! 선생님 멍멍 소리 잘하잖아요? 자, JDS 월! JDS에게는요, 아직 10번의 금요일이 남아 있습니다. 10번의 금요일. 이 10번의 금요일만 이용해도요, 여러분들 충분히 등급대 끌어올릴 수 있어요. 자, 오늘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선생님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미션,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일주일을 보내야 되는지, 그 다음 또 일주일 동안 공부할 문제들을 TCC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끌어주려고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딱 수능 전주까지 10번의 금요일 남아 있습니다. JDS에게는 아직 10번의 금요일이 있어요. 하고자 하면 반드시 오를 것이요, 말고자 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순신 장군에 이어서 이제 제2의 명언 제조기 되나요?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끌어올려 주려고 정말 만반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는 하나죠.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선생님이 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흡수하는 능력이 2배, 3배가 된다는 거 아니까. 우리 친구들은 벼락치기에 굉장히 강하다는 거 아니까. 선생님이 마지막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선생님 따라서 마지막까지 우리 긴장은 딱 수능 끝나고 나서 편안하게 우리 떡볶이 파티 이런 거 할 때 그때 우리 긴장은 신나게 정신줄 놓아보고요. 그때까지만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조금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조금만 더 힘내가지고 선생님도 힘낼 테니까 우리 보람찬 결과를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10번의 금요일은요. 우리 둥이들은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거고, 왜 지금 그런 친구들 되게 많죠. 뭐 선생님 개념 만들었는데 저도 참가해도 되나요?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럼 당연히 되죠. 지금 만나는 우리의 인연도 소중하잖아요. 그치? JDS를 만나는데도 이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 있는 만남. 그치? 옛날에는 그 지진 특강 할 때 연기됐었잖아. 수능 연기되면서 선생님이 그때 무료 자료를 막 배포했었거든. 근데 그때 이제 만나게 된 인연. 그러니까 내 7일 수강생이었던 거야. 근데 그때 선생님 정리해준 거 문제 엄청 많이 나왔다면 이만큼 수강 후기를 써줬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7일 제자지, 7일 제자. 하면 그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여러분 남은 시간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끌어올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약간 다친 마음, 속상하기는 하겠지만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그걸로 여러분 끝입니다. 게임은 끝이에요. 이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 선생님이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요. 오늘은 이제 오답문항 정리하면서 오늘만큼은 조금 푹 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았어요. 선생님 강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